네, 여러분 어떤 기사에 주목하고 계세요? 마르토의 기사를 통해서 읽으면 오전 시장의 한눈에 정리해갈 수 있죠.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다. 한국투자증권 아이니언스타 오늘은 김상우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네. 소식. 여러분 지금 마트 가시면 무랑 감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식탁 위에 뭐를 올려야 되나 좀 고민이 큰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전히 낮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채소류를 중심으로 급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체감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요. 물가 오름세에 신호탄을 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 연준이 물가 목표치 2%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며 금리 인상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리고 3-4차례 금리 인상에서 거의 4차례가 확정시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네요. 네, 일단 먼저 연준이 그동안의 금리 인상을 좀 늦춘 사실 까닭은 인플레이션 증가가 예상보다 이제 크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이제 동결을 시켰는데 최근 네. 들어서 뭐 올해 안에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뭐 4차례 연속 이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가 2%대 이상 근접을 하면서 이제 개인들의 지갑이 점차 이 소비 쪽으로 열려져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이제 확실시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경기 개선과 함께 그동안의 문제가 되고 있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경기가 이제 회복 국면으로 완벽하게 접어들었다는 그런 그 근거가 네. 제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1.75%로 동결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난 3월 FOMC에 의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바 있죠. 그리고 미국 소식도 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어제 핫했던 소식인데요. 가수 겸 JYP 엔터의 최대 주주 박진영 씨가 구원파 전도를 인도했다라는 한 언론사의 고발이 제기가 되며 주가가 어제 15%가량 급락한 바 있습니다. 구원파 논란에 이 박진영 씨는 일제히 반박에 나섰는데요. 전도가 아니라며 이런 법적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면서 성경 공부했을 뿐이라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실 텐데요. 증권가의 소식은 펀더멘털한 영향이 없다며 저점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수를 추천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박진영 씨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아티스트적인 성향이 강했다면 이제 소속 가수들의 빠른 수익화 과정을 통해 이익 증대와 기업 가치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PER 각각 20배, 다시 그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자, 어제 이 소식의 저점 매수 분명히 가능한 시점일까요? 네, 보면은 사실 최근에 구원파 논란의 이제 배경이 네, 오늘 바로 반등하긴 해요. 네, 박지영 씨가 이제 그 재혼했던 사실 그 지금 아내죠. 아내가 이제 그 구원파의 그 조카다라는 이제 그런 그 면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실 JYP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JYP 행보를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구원파에 관련된 이슈가 주가의 펀더멘털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는 사실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그리고 보세요. 뭐 최근 예. 들어서도 이제 단기적인 이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가를 사실 판단했을 때는 실적에 기인하는 흐름을 우리가 따졌을 때 실적을 훼손될 수 있을 만한 요소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작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상대적으로 트와이스라든가 지금 이제 보이그룹의 뭐 네이키드라든가 이런 중국 진출 그리고 일본의 도쿄돔 매출이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JYP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오늘도 이제 반등을 이제 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상당 부분 예. 만약에 또 주가가 네. 추가적인 이제 이슈로 조정이 되면은 저가 매수 쪽으로 그렇군요. 당연하게 예. 우리가 흐름을 이어가는 네.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2017년 4월 5천원대 주가 지금 2만 원 육박합니다. 특히 2만 원을 다시 밑돌다가 지금 다시 회복한 모습인데요. 이 언론사는 주가 하락을 한 언론이 박 씨가 구원파 전도주표를 이끌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모임에는 배용준 씨 그리고 구원파의 실세인 변기춘 전 대표가 참석했다라고 전했고요. 이 논란에 구원파 전도주표를 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성경 공부 모임 일주일에 2번 모여 100여 명이 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속진 구원파 몇 분이 제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고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게 구원파 모임이라고요? 라고 반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명된 거는 확실하게 네, 없고요. 주가는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여전히 뜨겁잖아요.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리고 있지만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그리고 뭐 비료주 그리고 뭐 철강, 네. 건설, 철도. 근데 전선? 오늘은 예. 에너지 공기업을 집중 보겠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이 남북 경협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까요? 과연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보실게요.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이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 때문인데요. 3월 20일 이후 한 달 넘게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자, 한국전력에 대해 애널리스트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이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라 실적 부진은 아무래도 악재가 될 것이다. 한국전력은 2016년까지 이 개성공단 문산 평화변전소 연결 전력 공급을 한 바 있는데요. 자, 호재거리, 이 악재거리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디에 더 초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원전 수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수출에 대한 가능성 플러스 올해 이제 사우디 장관의 방한 이후에 사우디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한국전력기술이라든가 그런 이 두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한전 KPS가 실적 이제 쇼크 나오면서 예. 주가가 좀 빠진다는 것이 일단 한국전력에 한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라면 요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사실 원전의 가동률 하락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은 예전 1분기부터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전력의 주가에는 네. 저는 선반영이 일단 됐다고 생각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의 한 24조 규모 그리고 사우디 원전 20조 규모의 원전 수출 기대감을 우리가 또 플러스적인 요소로 보인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사실상 지금의 네. 주가 수준도 예. 뭐 저평가 국면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대감이 여러분 동북아 슈퍼그리드 그리고 남한 그 북한 러시아의 천연가스관 그 공급 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실적은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가동률의 부진으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2,577억 원으로 급감이 예상됩니다. 바로 이 남북 경협에 과연 상쇄시킬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또한 남북 경협 사업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때다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겠다라고 밝히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살펴봤고요. 인터플렉스가 어제 급등했어요. 네.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애플의 실적이 나온 이후입니다. 애플의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요. 특히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의 증가, 주당 순이익이 30%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 인터플렉스는 애플이 그 아이폰 10이 판매가 좀 예상보다 덜 팔렸다 그렇죠. 라면서 계속 최근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꺼짐 현상이 이런 이 회로기판의 우리 인터플렉스의 문제점이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사실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사실 투자자들의 내리에서 많이 이제 잊혀졌던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이폰 실적 부진의 그 우려감이 네. 뭐 상세가 크게 되면서 인터플렉스가 이틀 연속 반등을 꾀하고 있고요. 많이 내렸어요. 또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올해 영업이익은 뭐 55조 원 예상하면서 전년 비대비해서도 급감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하반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아이폰의 신작 출시가 이제 갤럭시 노트도 그렇듯이 먼저 이제 출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전략적 스마트폰 3종이 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6.5인치인 대형 그리고 아이폰 X의 규모 하나 그리고 프리미엄 기능이 안면 인식 기능이 있는 좀 저렴한 폰 하나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또 충족할 수 있는 아이폰의 출시 기대감이 인터플렉스에서도 하반기에 그런 주가 상승 동력으로 한번
작용을 할 수 네. 있을지 저는 이제 주가의 낙폭 과대 측면으로 네.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기대의 움직임이세요.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는 네. 측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4만 원대에 거의 육박했던 주가가 만 원대까지 너무 출렁임이 컸는데 그렇죠. 지금 23,000원대 주가 흐름입니다. 목표 어느 정도 되세요? 뭐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3만 원까지 이제 그 저항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까지 일단 보시고 나서 그 다음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아이폰의 출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될 네.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오늘도 특징주들이 맞서고 있고요. 오늘 부자들 경제신문에 있는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